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기에 앞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생각을 하니 조금은 떨리네요. 항상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받았던 위안을 오늘 작게나마 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적어내려가 봅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외동딸이다 보니 부모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편이랍니다. 일반적인 다른 가정들처럼 힘든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저희 집에서 큰 사건이 하나 생기고 말았어요. 작은 의류 공장을 운영하시던 아빠께서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가게가 크게 흔들렸던 것이죠. 난생 처음 먹고 사는 것의 어려움을 그때 겪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줄곧 부족함 없이 지냈었는데 이후의 삶은 눈에 띄게 힘들어졌어요. 아빠는 급전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 타지로 일하러 가셨고 저는 엄마와 함께 지금 눈앞에 닥친 상황들을 헤쳐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왜 힘든 일은 항상 몰아서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딱 저희 집에 해당하는 이야기였어요. 엄마는 당시에 동네 시장통에서 몇 안 되는 수제 이불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출근길에 그만 접촉사고를 당하게 되신 거예요. 그 일로 인해 허리를 다치셔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셨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매일같이 가게에 나가서 아픈 허리를 붙든 채 이불에 술을 놓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셨어요. 어린 마음에 그런 엄마가 너무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아프면서 그놈의 몇 푼 번다고 궁상 좀 그만 떨어. 한참 예민할 나이였던지라 엄마한테 모진 말을 많이 했었네요. 다행히도 제가 20살이 되던 해 빚은 전부 해결하였고 엄마도 그제야 아픈 허리를 제대로 치료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동안은 침 몇 번 맞거나 진통제로 버텨오시다가 시기를 놓친 치료를 받게 된 거였죠. 이미 상태가 통증이 만성으로 가 있는 상태라 그 이후로도 고생을 꽤나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불이라면 너무 신물나고 엄마를 그렇게 내몰았던 가난도 지긋지긋했답니다. 엄마, 치료 다 끝나기 전까지 다시 일할 생각 절대 하지 마. 알겠지? 아무튼 나 몰래 일하고 그래봐. 진짜 화낼 거야? 아이고, 알았어. 화 좀 그만 내. 엄마 요즘 병원 꼬박꼬박 잘 다니고 있잖아, 딸. 화 좀 그만 내. 걱정되니까 그렇지. 이후 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업 시장으로 들어갔어요. 나이 먹고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기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동네에 있는 병원으로 취업을 했답니다.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였지요. 당시에 저는 공부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8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결혼을 하고 싶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친한 선배에게 소개를 받아서 만나게 된 남자였는데 듬직하다는 말을 형상화한다면 아마 이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큰 키에 다부진 체격, 거기에 총명한 눈빛까지 단숨에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답니다. 조그만 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저와는 달리 컴퓨터를 붙들고 일하는 그가 멋있어 보였어요. 그 사람과 저는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2년간의 만남을 지속하다가 결국 결혼에까지 꼴이 나게 되었어요. 결혼 이후 저희 부모님에게도 아들처럼 살뜰히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 더 반하게 되었네요. 결혼까지 아주 난관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대학까지 공부한 사람이었고 저는 고졸에 집안도 변변치 않다 보니 시어머님께서 처음엔 반대를 조금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싹싹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이니 이내 저를 허락해 주셨어요. 저도 시댁에는 그냥 할도리 정도만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서로 굳이 과하게 뭔가를 하면서 유난스러운 관계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도련님이 결혼을 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어요. 도련님이 데려온 여자는 박사학위를 준비 중인 사람이었는데 이름을 말하면 알만한 대학을 나온 사람이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어머님은 아주 입이 찢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고, 우리 둘째가 드디어 우리 집에 걸맞는 사람을 데리고 왔구나.
네가 그 애랑 결혼만 하면 엄마는 이제 바랄 것이 없어. 나도 이제야 박사 며느리 한번 보는구나. 더 이상 원이 없다. 결혼하기 전부터 저렇게 김칫국을 사발로 마시면서 설레발을 치는데 솔직히 좀 고깝게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눈치를 보다가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우리 집사람 듣는데 그런 말은 좀 가려하세요. 아니, 내가 뭐 없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 전부터 나한테 이런 선물을 해오는 것 좀 봐라. 집안의 스케일이 다르지 않냐? 집안의 큰아들이 저렇게 말리는데도 참 속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듣기 꺼림칙했지만 저러다 말겠지 싶어서 그냥 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님의 차별 같은 행동은 더해만 가더라고요.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는 고생했다는 말도 없으셔놓고선 동서가 아이를 낳으니 미역국에 소갈비에 바리바리 챙겨서 갖다 바치는 겁니다. 우리 예비 박사님인데 몸 상하면 절대 안 되지. 첫째도 네 몸이 먼저고 둘째도 네 몸이 먼저야. 알겠지? 네, 어머님. 이런 것까지 챙겨오시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감사해요. 고생은 형님이 많이 하셨을 텐데. 형님도 이런 거 전부 받으셨었죠? 쟤는 지가 알아서 잘 챙겨 먹더라. 너나 잘하면 돼. 으이구, 착한 것. 저는 12시간이 넘는 진통을 하다가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도 제왕절개는 절대 안 된다면서 좀만 더 해보라고 해놓고서는 동서는 고작 2시간 진통한 걸 가지고 안쓰러워 죽으려는 거예요. 동서도 은근하게 사람 복장을 뒤집어 놓는 말투였는데 거기서 정말 오만 정이 다 떨어졌었답니다. 동서가 출산한 이후로는 시댁이랑 완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동서도 어머님도 말하는 꼴새가 아주 얄밉기 짝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동서네 아기가 돌잔치를 앞두고 있었을 때였어요. 친정엄마께서는 그래도 동서네한테 큰 행사인데 뭐라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너는 앞으로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사이인데 그냥 봉투만 해도 되는 건가 싶네. 너한테도 잘해준다고 하니 더 그런 생각이 들어. 시댁 식구들이랑 거의 척지고 사는 중이지만 엄마께는 잘 지낸 척을 했었거든요. 사실 동서가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에 시어머님도 동서도 너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속내를 엄마한테 털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는 그 말을 들은 이후 계속 걱정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불을 짜주겠다는 말을 하신 모양이었죠. 속으로는 봉투도 하기 싫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 엄마 좋을 대로 해. 봉투가 무난하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동서네한테 이불 한 세트 만들어서 선물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 엄마는 시동생네한테 이불을 선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엄마가 이불 만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고생하셨던 걸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 한편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괜히 말릴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는 말을 했어요. 그 이후 엄마는 오래간만에 일을 하니 즐겁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도 예전에는 먹고 살아야 하니 죽기 살기로 일했었지.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이렇게 한두 번씩 선물할 생각으로 만드니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내가 잔소리할까봐 그러는 거지? 아이고, 우리 딸 귀신이네, 귀신이야. 엄마는 괜히 제가 한 소리 할까봐 저런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그렇게 얼마 뒤 시동생네한테 엄마가 만든 이불을 전해줬어요. 동서, 이거 우리 엄마가 직접 만드신 수제 이불이야. 봉투만 하시기 좀 그러시다면서 오래간만에 실력 발휘 좀 해보신 모양이야. 깐깐하고 쉽게 만족하는 법이 없는 동서라 행여나 별로라고 할까봐 괜히 긴장이 되더군요. 그런데 동서는 화색을 하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형님, 지난번에 형님 댁에 갔을 때 봤던 이불도 친정어머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거였어요? 맞아. 우리 엄마가 예전에 수제 이불집을 오래 하셨거든. 동서는 엄마가 만들어주신 이불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어쩐지 그때 봤던 이불도 너무 유니크하고 예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세상에. 근데 이거 원단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맞아. 시중에서 쉽게 구하기 힘든 원단인데 동서가 그래도 전공이 이런 쪽이라 바로 알아보는구나. 어쩐 일인지 친정엄마의 실력에 감탄을 하면서 축혀 세워주는 거예요. 패션 디자인과인지를 전공한다더니 확실히 원단 보는 안목은 있어 보이더라고요. 평소엔 얄밉기만 했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의 작품을 마음에 들어 한다고 하니 저도 괜스레 마음이 뿌듯했답니다. 얼마 뒤 동선에는 돌잔치를 하게 되었어요. 형님, 우리의 돌잔치 날 형님네 어머님도 오셔서 식사라도 꼭 하시라고 해주세요. 어려워 마시고 오시라고 전해주셔요. 지난번에 선물도 해주셨으니 봉투는 괜찮다고 해주세요. 엄마의 선물이 어지간히 마음에 들긴 했는지 꼭 모시고 와서 식사라도 하고 가시라 하더라고요. 엄마한테는 이불 선물을 했으니 봉투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래도 어찌 그러냐고 봉투를 해오셨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잔칫날 빈손으로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이, 동서한테 한두 푼 하는 선물을 한 것도 아니고 정말 괜찮다고 그랬어. 아휴, 그래도 사람이 박하게 그러는 거 아니야. 봉투를 한사코 거절하는 동서에게 기어코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결국 그날은 엄마도 돌잔치에 오셔서 같이 밥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엔 동서한테 선물하는 것에 대해 마음을 야박하게 먹었는데 결국 이렇게 웃으면서 엄마랑 좋은 시간도 보내고 하니까 효도하는 기분도 들고 좋더라고요. 돌잔치 이후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시댁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는데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나저나, 사돈댁은 그날도 굳이 오셨더라? 세상에, 나는 사돈댁에 5만 원 보내는 사람은 또 처음 보네. 그걸로 어디 식대도 안 된다. 그날 보니 먹는 것도 적지 않게 먹던데, 작정을 하고 오신 모양이다. 저희 엄마가 봉투에 얼마를 했는지는 저도 몰랐지만 그 액수가 5만 원이라면서 세상 그런 꼽을 주는 겁니다. 식사하고 가라고 동서네가 불러서 먼 걸음을 해가면서 오신 건데 밥을 많이 먹네 만회하면서 몰상식한 말을 하는 거예요. 더는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던졌답니다. 어머님, 그게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요. 저희 엄마께서 봉투만 한 게 아니고 동서네한테 이불을 직접 만들어서 먼저 해줬어요. 그리고 동서가 먼저 봉투는 한사코 사양했는데도 엄마가 손에 쥐어주신 거였고요. 그래, 엄마. 앞뒤 상황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기분 나쁘지. 장모님도 잔칫날 초대받아서 오신 건데. 미친 듯이 화가 나는 것을 억누르면서 겨우겨우 말하고 있었어요. 남편까지 옆에서 거들어주니 그래도 좀 마음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제 말을 어디로 들은 건지 속을 박박 긁는 말만 늘어놓는 거예요. 누가 돌잔치 선물로 이불 쪼가리를 받고 싶어 한다니? 나 참. 그깟 이불 하나 해주고 나서 5만 원 내느니 그냥 돈으로 하는 게 모양도 살고 기분도 좋겠구만. 어머님, 그 이불이 어디서 사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 엄마가 직접 제작하신 이불이에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단도 아니고요. 값으로 치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동서도 엄청 마음에 들어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떡하세요? 저도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 어머님한테 말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성화를 내시더군요. 그럼 면전에다가 별로라고 하리? 너도 참 생각이 없다. 작은 애가 착하고 싫은 소리를 못하니까 그러는 걸 어쩜 그렇게 곧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눈치가 없기로는 예, 됐다. 더 말하기 짜증나니 가봐라.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쏘아붙이자 저러시는 거예요. 거기에 참을 수가 없어서 한 소리를 더 하려고 하니 남편이 그만하라는 손짓을 하더군요. 저도 거기서 더 화를 내봤자 열만 받을 것 같아서 꾸역꾸역 참으면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속풀이를 했답니다. 어머님은 어쩜 그렇게 말을 못하게 하시는 거야? 같은 말이라도 기분 나쁘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입에 가시라도 달린 건지 원. 자기야, 너무 화내지 마.
아이, 정말 우리 엄마 왜 그러는지 몰라. 하루 이틀 저러는 거 아니니까 열내지 마. 내가 대신 미안해. 응? 남편이 달래주니 그나마 마음이 좀 누그러들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정말 화가 뻗칠 대로 뻗쳐서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그 일이 지난 지 한참 되었을 무렵 아버님의 생신으로 다 같이 시댁에서 모이게 되었어요. 시댁에 엉덩이 붙이는 것도 싫고 짜증이 나서 할 것만 빨리 하고 집으로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서가 이러더라고요. 참, 어머님, 아버님, 저희 이번에 사업 시작했어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아서 말씀드리기 좀 섣부르긴 한데 그래도 먼저 말씀드려요. 동선애가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 부부도 몇 년 전에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어머님이 아주 노발대발 난리를 치셨거든요. 누구 인생 말아먹으려고 사업을 하는 걸 처가 되어서 그냥 보고 있느냐는 시기였죠. 이번에 무슨 반응을 하려나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게도 저희랑은 아주 상반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니, 사업을 시작했어? 아, 너희는 집에서 도와줄 여력이 되시니까 어렵지 않게 시작을 하는 모양이구나. 아유, 우리 예비 박사님이 하는 사업인데 얼마나 잘 똑똑하고 야무지게 준비했겠어. 그래, 무슨 사업을 하는 거니? 저한테는 그렇게 면박을 주고 사람 민망하게 굴더니 동서한테는 아주 상냥한 천사가 따로 없는 겁니다. 사업하는데 박사 이야기까지 나올 것이 뭐가 있다고 저러나 싶었어요. 전공 살려서 침구 사업을 한번 진행해보고 있어요. 참 어머니, 지난번에 새아 돌 때 형님네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수제 이불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때 영감을 받았거든요. 동선에는 침구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 엄마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어머님은 거기서 멈추면 좋았을 것을 한마디 더해서 사람 속을 또다시 박박 긁어 제끼더라고요. 오호, 그렇구나. 우리 둘째는 그래도 많이 배우고 해서 금방 자리를 잡을 거야. 뭐 별 볼 일 없는 이불 조가리인 줄 알았는데, 아, 생각보다 쓸모가 있는 모양이었나 보다. 아이, 어머님, 별 볼 일 없다뇨. 입을만큼은 그래도 봐줄만 하더라고요. 둘 다 아주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 따위 말만 하는 거예요. 제가 속에서 열이 나는 걸 본 남편이 먼저 말하더군요. 아이, 두 분 다 말씀이 참 그렇네요. 저희 장모님이 허리도 안 좋으신데 애써 해주신 걸 가지고요. 아니, 뭐 없는 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봐줄만 하다고 하잖니. 아, 좋다고 해도 왜 핀잔이야? 아, 얘도 참. 저기서 무슨 말을 해봤자 저만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분위기라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속으로는 얼마나 잘 되나 보자 하는 심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의 사업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어머님은 그런 동서를 보면서 그렇게 추켜 세워줄 수 없는 거예요. 이래서 역시 사람이 많이 배우고 봐야 하는 거야. 배운 게 많으니 그 힘든 사업도 알아서 척척하지 않아? 아이, 볼수록 진짜 어쩜 저렇게 야무지고 대단한지 모르겠어. 예, 너는 네 동서 보면서 뭐 느끼는 게 없냐? 동서 참 대단하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머님. 에휴, 나 같으면 쪽팔려서 얼굴 들고 다니지를 못할 것 같은데. 아이, 너는 그러고 보면 참 대단하다. 제가 동서한테 엎드려서 절이라도 넙죽하길 바라는 건지 모난 소리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가방 하나를 쓱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것 좀 봐라. 고급스럽지 않냐? 작은 애가 이번에 성과가 잘 나왔다면서 나한테 이걸 선물해 주더구나. 내가 며느리 덕을 이렇게 보기도 한다니까.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몰라. 지난번에 모임에 이 가방 메고 가는데 아이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는 게 어찌나 좋던지. 작은 애는 이런 걸 턱턱 해주는 동안 너는 뭘 했어? 에휴, 말을 말자, 말을 마. 동서가 사준 가방을 자랑하면서 저에게 그동안 뭐 했냐고 하는데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계속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지낸 건 사실이었으니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죠. 동서네가 파는 침구 세트를 보니 아주 세련되고 고급스럽더라고요.
나도 엄마한테 이거 하나 제대로 배워서 먼저 선수 칠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후 동서는 승승장구를 하더니 결국 꿈에 그리던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했어요. 살면서 원하는 바를 하나씩 얻어가면서 지내는 동서를 보니 부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에이, 나도 인생이 저렇게 술술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열등감 같은 것도 조금 생겼어요. 동서, 진짜 축하해. 그렇게 박사학위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 해냈네. 에이, 진짜 멋지다. 다 어머님이 많이 응원해 주신 덕이죠. 어머님, 그동안 믿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이렇게 잘 되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님은 그 말에 아주 입이 귀에 걸려서 내려오지를 않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말도 이쁘게 잘하는지. 내가 아주 작은 애, 너 때문에 산다 살아. 둘이서 아주 죽이 척척 맞아서 서로 좋아 죽는데 그렇게 꼴 보기 싫을 수가 없었어요. 뭐 한다고 내가 여기 앉아있나 싶더라니까요. 며칠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께 전화가 온 겁니다.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웬일로 전화를 다 하셨어? 그런데 엄마의 목소리가 어딘지 안 좋더라고요. 어, 그게, 내가 허리가 또 말썽이네. 서울에 있는 병원을 한번 가야 할 것 같은데, 터미널까지만 나와줄 수 있어? 너 바쁘면 엄마가 알아서 갈게. 무리하지 마. 엄마는 병원 때문에 서울에 잠시 오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허리 때문에 오랜 시간 고생을 하신 걸 봐왔던지라 마음이 안 좋았죠. 엄마, 허리 다시 아픈 거야? 내가 아무리 바빠도 엄마 모시러 잠깐은 못 나갈까봐 그래. 걱정 마. 시간 맞춰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렇게 만난 엄마는 며칠을 내리 고생했는지 안색이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또 왜 허리가 말썽인 거야? 최근에 무리한 것 있어? 무리는 무슨. 집에서 살림도 잘 안 하고 있어. 괜한 걱정 마라. 근데 갑자기 왜 허리가 또 아파? 너도 나이 들어봐. 늙으면 다 그래. 제가 걱정할까봐 괜히 저런 말을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순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는데 꾹 참고 있었죠. 그런데 엄마가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은 시댁에서 다들 잘 챙겨주시지? 네 동서랑은 좀 어떻고? 다들 잘해줘. 뭐 동서도 나한테 항상 형님 형님 하면서 살뜰하고 깍듯하게 대우해주지. 엄마 설마 아직도 내가 했던 말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야? 한참 전에 엄마한테 어리광처럼 징징거렸던 것을 엄마는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당신도 아픈 와중에 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쓰리더라고요.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 솔직하게 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답니다. 당연히 잘 지내는 거 다 알고 있지. 그래도 엄마들은 원래 자식 걱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 너 하진이 걱정 그렇게 하는 거 봐라. 이제 내 맘 알 법도 하지 않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엄마가 계속 마음 쓰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러지. 내가 엄마한테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해. 그렇게 엄마는 서울에 오신 김에 며칠 동안 저희 집에 계시면서 당분간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엄마, 치료 받으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 다시 내려가기 전까지 좀 나아야 할 텐데 걱정이다. 확실히 비싼 치료가 좋긴 하네. 동네 병원에서는 그렇게 효과가 안 나더니 여기서는 두어 번만 받아도 살 것 같고 좋네. 딸내미 잘 둬서 엄마가 호강한다.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저런 말을 하는 건지 또 주책맞게 괜히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시댁에서는 아무리 제가 잘 보이려고 해도 아니 꼽기만 보는데 엄마는 제가 하는 게 없어도 최고라고 해주니 내가 원래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에휴, 나야말로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해. 내가 뭐라고 했다고 또 그렇게 눈물을 질질 흘리려고 해. 그러면서 등을 쓸어주시는데 눈물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사는 게 버겁고 속상한 일들은 너무 많고 하니 순간 눈물이 터졌던 것 같아요. 너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아? 그런 거지? 누가 너 속상하게 하는 거 아니지? 그렇게 물어보는 엄마에게 저는 솔직할 수 없었답니다. 아이, 당연하지. 회사 사람들도 다들 잘해주고 그이도 나한테 다정해. 시댁에 가도 요즘은 다들 나한테 얼마나 잘해준지 몰라. 동서가 요즘 사업이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이것저것 잘 챙겨줘. 근데 왜 그렇게 울고 그래? 엄마 속상하게. 한바탕 눈물을 쏟고 나니 좀 살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며칠 후 엄마는 이제 다시 내려갈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서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형님, 저 어머님이랑 잠깐 쇼핑하고 들어가려던 참에 형님네 잠깐 들러서 전해드릴 게 있는데 지금 가도 되죠? 저희 집으로 지금 잠깐 온다는 거예요. 순간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오래 자리할 사람들이 아니라 와도 된다고 했어요. 엄마한테도 지금 어머님이랑 동서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엄마, 지금 어머님이 동서랑 잠깐 들린다는데 괜찮지? 지금? 아이고, 지금 엄마 꼴이 엉망이라 인사드리기 좀 그런데 네 체면 구기는 것 같아서 영 별로야. 엄마는 왠지 지금 상태로 사돈을 마주하는 게 불편한 기색이었어요. 저는 엄마는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엄마가 불편하면 굳이 인사 안 해도 돼. 어차피 오래 자리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방에 누워 있을래? 그래, 그게 좋겠다. 내가 여기 와 있는 거 알면 좀 그래야 할 수도 있잖아. 아들 집인데. 이 와중에 어머님 기분을 걱정하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게 어딨어. 하진 아빠 집이 내 집인 거지. 엄마도 참 별소리를 다 해. 아유, 알았어. 얼른 집 채비나 해. 너 이렇게 하고 너희 어머니 맞이할래? 주변을 둘러보니 지저분한 것들이 많아서 급히 집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한 30분 지나서 두 사람이 저희 집으로 왔더군요. 아이고, 밖에 날이 어쩜 이렇게 추운 건지. 예, 우리도 오래 있지는 않을 게다. 차나 한 잔 내오거라. 두 사람은 쇼핑을 잔뜩 해서 왔더라고요. 백화점에 간 김에 제 것도 뭐 하나 사온 건가 싶어서 내심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쇼핑백에서 꺼낸 것은 포장되어 있지 않은 옷가지였답니다. 우리 이번에 신상 나온 걸로 싹 바꿔서 전에 입던 거는 너한테 물려주려고 이렇게 가져왔다. 어때? 너한테 딱이지? 거봐요, 어머님. 형님한테 딱 잘 어울리는데 왜 버릴 생각을 하셨어요? 형님, 진짜 잘 어울리세요. 두 사람이 저에게 준 것은 힘이 쓸대로 써서 해진 가방과 보풀이 많이 일어난 니트와 코트였어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물론 그 가방과 옷가지들도 살 때는 백화점에서 고가에 구매한 것이 맞았어요. 그런데 어딜 봐도 어느 수거함에 들어갈 법한 것들을 가져와서는 저한테 챙겨주는 거라며 생색을 내는 꼬락서니가 어이가 없었답니다. 어머, 그러게. 역시 너한테 딱이다. 내가 이거 되게 비싸게 샀던 거야. 너도 알지? 그나저나 우리 작은 애 이번에 새로 산 코트 어떠냐? 정말 죽이지 않아? 박사님한테는 이런 고급스러운 코트가 딱인데 말이야. 저한테 준다고 가져온 보풀이 잔뜩 난 코트와 번갈아 보다가 너무 어이가 없고 자괴감마저 들어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안방에 있는 엄마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빨리 이 인간들을 밖으로 보낼 생각으로 그냥 적당히 맞장구를 쳐줬답니다. 네, 어머님.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너무 예쁘네요. 동서랑도 너무 잘 어울려. 고마워요, 형님. 형님도 제가 드린 코트 엄청 잘 어울리세요. 말을 말던가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입을 한 대 확 쳐버리고 싶더군요. 그렇게 두 사람이 자리를 마무리하고 일어나려는 참이었어요. 우리도 얼른 해 떨어지기 전에 가봐야지. 예, 이런 동서가 어디 있니? 비싼 옷가지들 나만 주고 지 형님한테 챙겨주는데.
아이, 나 같으면 아주 얻고 다니겠어. 에이, 어머님도 별 말씀을 다 하신다. 일어나시죠, 어머님. 초구르는 당장 이 집에서 꺼지라고 연부를 외고 있었답니다. 그때였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던 동서가 그만 넘어진 겁니다. 제가 실수로 동서의 코트를 깔고 앉아 있어서 일어나다 말고 중심을 잃고 만 거였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둘째야, 괜찮은 거니? 아유, 어머님 잠시만요. 너무 아파서요. 동서가 아프다며 말이 잊지 못하자 어머님은 순간 저에게 큰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예, 너 정말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비싼 코트를 깔고 앉으면 어쩌라는 거야? 아, 이게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 네가 1년 내내 모아도 이 코트값 반도 못 모아. 어디 기현 박사님을 넘어지게 만들어? 저는 당황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동서도 저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형님, 지금 우리가 가져온 옷이랑 가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한테 시위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이렇게 일부러 제 비싼 코트 깔고 뭉개서 넘어지게 할 리가 없잖아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을 했어요. 지금 무슨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동서, 비약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미안하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지 잘났다고 박사님한테 따박거리면서 말대답을 하고 있어, 버릇없게. 못 배웠으면 고집이라도 없던가. 어디 쥐뿔도 없는 집구석에서 자란 게 불쌍해서 받아줬더니 끝을 모르고 기어올라. 이런 버러지 같은 습관을 고치지를 못해서. 너 그놈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려면 저기 구석에서 손이라도 들고 있어야 해. 알아? 어머님은 저를 향해서 할 말 못할 말을 구분하지 못한 채 막말을 뱉어내는 거예요. 손을 들라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죠. 그 순간 안방을 박차고 저희 엄마가 나오시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와중에 엄마 생각을 차마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광경을 전부 봐버렸으니 큰일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두 분 다 제 딸한테 뭐 하시는 겁니까? 감히 누구한테 벌을 세우려고 들어요? 엄마, 제발 들어가 있어. 그런데 동서는 저희 엄마를 보고 놀란 토끼 눈을 하고 급히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동서를 보고 엄마는 불러 세우는 겁니다. 지금 어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애한테 잘해준다고 하더니 그게 이깟 보풀이 잔뜩 난 옷가지였어요. 입 있으면 말을 한번 해봐요. 엄마는 제 동서와 제가 모르는 대화를 한 것 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놀란 제가 물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를 따로 만난 적이 있기라도 한 거야? 그때 엄마는 저에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용은 이랬어요. 동서는 돌잔치 선물로 엄마에게 받은 이불을 보고 이걸 사업을 하면 대박이 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제안을 하려고 일부러 돌잔치에 꼭 오라고 했던 거였고요. 제가 이런 독특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을 딱 원했거든요. 저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사돈? 근데 내가 이제는 몸이 안 좋아서 일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딸이 입을 만지는 걸 너무 싫어해서 나도 딸내미한테 그만 믿고이고 싶어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엄마에게 자기 사업을 도와달라고 제안했지만 엄마는 거절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동서는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엄마를 놓아주지 않았죠. 이거 잘만 하면 무조건 대박이에요. 제가 형님한테는 철저하게 비밀로 할 테니 저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거 잘 되면 제가 형님한테 돈도 두둑하게 챙겨드리고 나중에는 저희 둘이 자매처럼 같이 운영해 볼게요. 엄마는 동서가 저에게 잘 해주겠다는 말에 혹하셨고 결국 두 사람은 저 모르게 사업을 함께 해나간 겁니다. 엄마가 디자인을 해주면 동서가 그걸 가지고 마케팅을 했는데 결국엔 엄마가 원단이며 솜이며 하나하나 직접적으로 제작에 참여를 하셨고 엄마의 공이 90%는 들어간 거예요. 도와준 게 아니라 그냥 엄마의 작품들로 사업을 하고 있는 꼴이었죠. 엄마는 결국 무리를 하는 바람에 잠잠하던 허리가 다시 아파진 거였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화가 날 대로 나서 동서를 향해 울분을 터뜨렸어요. 내 딸 고생할까봐 내가 군말 없이 도와주고 있는 거였는데 우리 딸한테 이딴 취급이나 하고 있어? 사람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박사고 나버리고 사람이 먼저 되어야지. 사돈, 고정 좀 해보세요. 예? 제가 지금 고정하게 생겼어요. 안사돈도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떻게 금쪽같이 귀한 제 딸한테 벌을 서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것도 손아래 동서 앞에서요. 안사돈한테는 별 볼 일 없는 며느리일 수는 있어도 저한테는 목숨같이 귀한 아이예요. 엄마는 거의 쓰러지실 것 같이 울분을 토하셨어요. 그리고는 화가 잔뜩 나셔서 주방 가위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동서의 코트를 종이 쪼가리로 만들어 버리더군요.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보풀랑 코트 좋은 거라며. 그렇게 좋은 거면 대기 입고 다니면 되겠네. 안 그래? 뭐 이 코트값 내가 변상해주면 되잖아. 어디 내 딸한테 네가 그러고도 그냥 넘어가 줄 줄 알았어? 어머님도 동서도 그런 엄마를 말릴 수 없었어요. 동서는 그 와중에 있던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거 한정판인데 전국에 딱 하나 남은 거 겨우 가져온 건데. 한정판 소리를 하는 걸 보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싶었어요. 그날 엄마는 동서의 사업에 더 이상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동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저희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 난감했을 겁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안사돈. 얘가 어려서 뭘 잘 몰라서 그래요. 다 같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한 번 눈 감고 넘어가 줍시다. 예? 저희 엄마는 기가 차서 말했어요. 둘 다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네요. 조만간 그 댁에 고소장 하나 갈 거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내가 그냥 안 넘어간다고 분명히 똑똑히 말했잖아요. 고소장이라는 말에 동서는 놀라서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실 건 없잖아요. 네? 제발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동서는 알고 보니 회사 생활에 대해 뭘 잘 모르는 중년 여성분들을 고용해서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거기에 직원들 월급도 체납하고 있던 거였어요. 자기 체면치레 한다고 사치를 하는 통에 그런 거였죠. 밖에서는 박사님, 대표님 소리 들으면서 결국 내부 관리에는 아무것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회사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었죠. 그나마 저희 엄마 때문에 버티고 있던 여사님들도 다 같이 들고 일어난 거였어요. 동서는 완전 나락으로 갔답니다. 시동생이 밀린 월급이랑 벌금을 물어내느라 대출을 다 끌어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와 엄마는 그 사이에 엄마가 만든 디자인에 상표를 등록하고 더 이상 동서가 엄마 작품으로 돈을 벌 수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한 번 당하지 두 번은 안 당해. 나 참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정말. 이후 엄마와 저는 온라인 쇼핑몰 일을 하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조그맣게 온라인 사업으로 뛰어들었어요. 엄마의 개성 넘치는 디자인은 젊은 엄마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이후에는 사업체를 키워서 작은 공장과 거래를 하면서 착한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답니다. 엄마, 나는 간이 작아서 대표님 소리 들으면서는 못 지내겠어. 엄마가 대표해. 그래, 내 평생 대표님 소리를 언제 들어보겠어. 엄마는 본인이 대표가 되어서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제는 시댁에서도 저한테 꼼짝을 못한답니다. 제가 바쁘니 어머님은 저한테 반찬 같은 걸 바리바리 해오면서 잘 보이려고 하는데 그 꼴을 보니 참 웃기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네요. 그 이후에 동서는 대출받은 것을 갚기 위해서 동동거리면서 지내고 있어요. 한 번은 저한테 제발 돈을 좀 빌려줄 수 없겠냐고 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제발 저희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형님이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할게요. 정말 이렇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어림도 없었죠. 동서도 알겠지만 난 그냥 직원일 뿐이야. 대표는 우리 엄마잖아. 그렇게 급하면 우리 엄마한테 부탁해봐. 근데 엄마가 들어주시려나는 모르겠네. 그렇게 동서를 밀치고 확 가버리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저희 엄마는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열심히 사업체를 꾸려나가고 계세요. 무리하시다가 또다시 허리가 고장이 날까 노심초사하지만 엄마 고집을 꺾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네요. 저도 한때는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일이 잘 되고 있으니 콤플렉스도 싹 사라지더라고요. 박사고 나발이고 간에 먼저 인성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엄마는 직원을 채용할 때 학벌을 싹 제외하고 오로지 실력만 보고 채용을 하세요. 동서는 이렇게 중요한 삶의 진리를 아직도 깨우치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렇게 사회에서 도태가 되지요. 저는 언제 큰 소리를 한번 치고 사나 싶었는데 이렇게 엄마 덕분에 큰 소리 뻥뻥 치며 사는 날도 오는군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제가 시모와 동서에게 날린 일로 시원한 사이다를 마신 기분처럼 저와 같은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